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민트포 다 마치고 진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휴가 간다 그랬죠? 다음 주는 하루 쉬시면서 밀린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하루 푹 쉬는 것도 공부입니다. 대신 과음하거나 과로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주 쉬는 날 공부해야겠다. 공부하지 마세요. 1차나 중개사법 하세요. 제 부탁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루 쉬는 겁니다. 제가 놀라고 쉬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주임법 하고 있습니다. 자, 요약집 164페이지입니다. 요약집 164페이지 잠깐 보세요. 164페이지 지난주에 그 수정사항 좀 말씀드렸죠. 그 오타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양괄호 2번 법정인신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요건 보세요. 임대인이 기간 만료전 6월부터 다음 1월을 2월로 바꾸셨죠? 2월까지. 그 다음 임차인은 기간 만료 전 또 2월까지 둘 다 2월로 꼭 바꾸세요. 2월까지입니다. 다음 아래 양괄호 3번 계약갱신 요구권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도 2개월로 바꾸셨죠? 2개월 3번 꼭 바꾸세요. 2개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책 한 장 넘기시면 이제 166페이지 166페이지 하단에 박스에 있습니까?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중에 세 가지 글로 공부하는데 먼저 대항력과 우선면적권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니까 따로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란 소유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신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즉 매매에서 매수인, 경매에서 경락인 등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매매의 경매층이어 따지지 않고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한편 우선면적권은 경매에서만 나옵니다. 이건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입니다.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 피해당손이 외워봤죠. 피해당손 예전에 영순위가 경매 실행비용이죠. 1순위가 제3취득자 비용 상환, 2순위가 최우선 면제인데 오늘 할 겁니다. 주임법과 상임법에서 소액보증금 일정액 최우선이 있고 시험법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최종 3월문 임금과 최종 3년문 퇴직금이 있습니다. 얘들이 최우선 면제고 다음 3순위가 당해세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목적물, 경매에 나온 그 부동산에 나온 국세지방세요. 그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그 부동산 자체에 나온 국세지방세, 당해세입니다. 4순위가 우선면제인데 아주 많습니다. 당해세를 제외한 국세지방세, 당해세는 3순위죠. 당해세를 제외한 겁니다. 다음 저당권 우선면제권이 있죠. 전세권 있죠. 유치권 없다 그랬습니다. 다음 민법 임대차 없어요. 근데 오늘 주임법과 상임법에 우선면제권이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다 동순위, 같은 순위예요. 같은 사순이라 얘들이 날짜 빠른 사람이 먼저 받고 날짜 느린 사람이 나중에 받는 겁니다. 다음 5순위가 일반 임금 채권, 6순위가 공과금, 7순위가 일반 채권, 돈만 빌려준 사람이죠. 이것을 경비야지 이름이 뭐였죠? 경비야지 이름이 최당호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공채로 받는다였죠. 그래서 경비 최당호 임금 공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는 경매에서만 나와요. 돈 받는 순서, 이건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입니다. 두 가지는 경매에서 돈 받는 배당 순입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완전히 다르다. 대항력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대항력 이렇게 다시 매매, 경매, 증여 등등 소유자가 바뀌면 나와요.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고 경매에서만 나온 거 아닙니다. 매매, 증여, 경매 다 나옵니다. 그럼 대항력 갖춰갈 시기가 있는데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등 법률행위와 경매로 구분합니다. 매매에서는 저당권을 보지 않는다 했죠. 저당권이 있든 없든 매수인이 양수인 등기와 대항력 중에 어떤 게 빨랐는가 시간순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더 빨라야만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대항력이 있더라도 매수인 등기보다 느리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음 경매에서 저당권을 보죠. 경매 그러면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최선 소유의 저당권 등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췄더라도 말소 기준보다
느리면 대항할 수 없습니다. 더 빨라야 경매에서 경락인,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는 저당권을 안 봐요. 경매에서 저당권을 본다. 두 개 기준을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매로 소유에 바뀌었을 때는 매수인 등기가 빠른 겁니다. 그럼 갑액의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지금 주택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이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가 임대차 계약 체결합니다.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했어요. 그럼 임차인들은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하죠. 그럼 우리는 X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1년 만에 갑이 병에게 X를 팔아서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1년 계약 도중에 소유자 바뀌었죠.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가 우리에게 너 나가 그래요. 그럼 우리는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그럼 우리는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권리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그럼 우리는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그럼 채권은 계약 맺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변경한 적 없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걸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죠. 그건 대항력이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니까 당연히 계약 내용을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대항력이 아닙니다.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이고 변경한 적 없죠.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을 대항력이랍니다. 근데 채권은 대항력 없어요.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쫓겨납니다. 누구 때문에 쫓겨나요? 갑 때문에. 그럼 2년 다 사용 못했죠. 그 손해는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보증금 3억 누구에게 받아요? 갑에게 받습니다. 병에게 받는 거 아니죠? 이렇게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을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을은 제3자에게 대항력 없죠. 그 말은 얘가 양도인, 임대인이죠. 양수인이고 그럼 양수인은 양도인 지위를 승계한답니까? 승계하지 않는답니까? 승계하지 않는다죠. 같은 말입니다. 우리 대항력 없다 같은 말이 양수인은 임대인이나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저 X가 시가가 5억이라면 병은 원칙 5억 다 주고 삽니다. 그럼 병이 5억을 주면 갑이 그 5억에서 을 3억 내줘서 을 쫓아내는 거죠. 이게 원칙 대항력 없답니다. 그럼 갑이 나쁜만 먹으면 오늘 아침에 임대차에서 갑이 3억을 받았어요. 오늘 오후에 5억 받고 팔아버립니다. 8억 가지고 중국으로 튀어요. 그럼 을은 아직 발도 못 디뎌봤죠. 근데 병이 들어오지 마 그러면 을은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고 대항할 수 없으니까 3억을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갑에게. 근데 갑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하루 만에 발도 못 디뎌보고 3억을 딱 뜯기게 되는 거죠. 우리 왜 3억을 뜯기는 거죠? 대항력 없으니까. 갑이 나쁜 놈이 아니라 대항력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난주에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등기 이거 임의 규정이에요. 임대인이 협조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협조해야 안 해요? 귀찮아서 잘 안 해줍니다. 귀찮아요. 하라 그래도 누구 돈을 해? 네 돈을 해. 그럼 우리 또 안 해요. 돈 들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거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항력 없으니까 소유자 바뀌면 임차인 다 쫓겨나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게 X가 이제 주택이라면 이제 전두환이 구테타로 정권을 잡고 서민들 환심을 상해서 이게 주택이라면 주택 임차인만큼은 집주인 바뀌어도 안 쫓겨나게 해야지 해서 만든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럼 이거 등기하지 않더라도 주택 이사하고 주민 들어오기 전이 신고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다음날 0시부터.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와 대항력권은 똑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등기는 등기한 즉시, 이건 다음날 0시,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주택은 등기할 필요 없죠. 대항력권 같으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럼 보통 주택임차인 이사하고 주소 옮기잖아요. 그럼 이 법을 몰라도 자기도 모르게 대항력을 갖추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을 이제 전두환이 만들어줬어요. 세 번째, 만약 이 X가 상가라면 갑과 을이 상가 임대차 했죠. 그럼 등기하지 않더라도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상가금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신청 빼면 틀립니다. 그럼 이건 다음날 0시에 여기도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원래 대항력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셋 중에 하나를 통해서 먼저 대항력 취득합니다. 그럼 병 그거 알고 사겠죠. 알고 사겠죠. 시간이 빨랐으니까. 그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매진 계약을 예외적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을은 안 쫓겨나는 거죠. 안 쫓겨나요. 그럼 나갈 때 누구에게 3억을 받아요? 병에게 받죠. 갑이 아닙니다. 그러면 을은 대항할 수 있죠. 같은 말이 이때 양수인 병이 갑주의를 승계하는 거죠.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병을 여기다 대입하랬죠. 그럼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을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양수인 병은 갑주의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 병은 5억짜리 얼마에 사야 돼요? 2억에 사야겠죠? 병이 3억 내주니까. 이게 예외적 대항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자가 매매로 바뀌었죠. 저당권이 있든 어떤 상관시되지 않아요. 이 등기와 대항력이 뭐가 빨랐는가? 이게 빨랐어야 병이 2억에 사겠죠. 그래야겠죠? 느리면 병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경매는 항상 말소기준 권리. 경매 그러면 자다가도 말을 해야 돼, 말. 다 말하기 귀찮잖아요, 이제. 그냥 말하는 겁니다.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예요.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첫 번째, 근저당권자 A가 있고, 두 번째, 지상권자, 전세권자, 얘들 물권이라 대항력 있죠. 근데 대항력까지 임차권자 을이 있어요. 그럼 이 을들은 누구랑 계약했죠? 갑과 계약했죠. 갑과. 그리고 세 번째 저당권 B가 나오고 이게 네 번째 매매가 돼서 매매로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병이 새로운 소유자인데 여기 X 가보니까 세 명이 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네요. 그래서 병이 야 너희들 다 빨리 나가 그래요. 그럼 애들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안 나갈 수 있죠. 왜냐하면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병 등기가 네 번째니까 이 시간이 빨랐죠. 병 등기보다 시간이 빨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저당권 안 본다 해서요. 이 병 등기가 네 번째니까 시간이 빨랐잖아요. 그래서 이 세 명은 다 안 쫓겨납니다. 안 쫓겨나요. 그리고 얘는 나갈 때 누구에게 전세금 받아요? 병에게 받죠. 얘는 나갈 때 누구에게 보증금 받아요? 병에게 받죠. 그러니까 병은 이 금액 빼가지고 사셔야 되죠. 이게 매매에서 대항력 있다. 그럼 대항력 있다는 말은 병이 갑주의를 승계합니까? 승계하지 않습니까? 승계한다 했습니다. 이번에 매매가 아니라 후수인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병이 경락받았어요. 경락은 야 너희들 다 나가 그랬죠. 애들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이제 경매는 최선 소유인 저당권 얘가 말소기준 권리죠. 얘부터 이렇게 다 대항력 소멸합니다. 다 대항력 소멸해요. 얘들을 제3취득자 그랬죠?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다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기간 보장 안 되는 거죠? 그 쫓겨날 때 그럼 돈 어떻게 받아요? 돈? 경락대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받는 겁니다. 아까 경비치당 후 그 순위에 따라 또 얘들 돈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돈을 먼저 받고 남은 거 있어야 얘들이 돈 받을 겁니다. 그 얘가 우선 변제 없다면 B가 먼저 받아요. 그러겠죠? 있다면 A가 먼저 받겠죠. 이래 아무튼 이 지워진 애들은 쫓겨날 때 아까 경비치당 후 그 순위에 따라 애들이 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거죠. 이게 경매에서 대항력 없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에 밑에 용의권 취득하잖아요. 그럼 밤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전에. 내가 점유하고 나갈 때까지 경매 안 나오면 되죠. 내가 점유한 동안 소유자 바뀌어도 안 쫓겨나죠? 매매면. 다시 내가 점유 사용하는 동안 매매로 소유자 바뀌어도 안 쫓겨나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경매가 나와버리면 쫓겨나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애들은 밤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살고 나가는 동안 경매 안 나오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대항력 제3취득자세요. 그래서 매매와 경매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인법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166페이지 하단에 박스에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세 가지 가장 큰 권리가 대항력이 있으려면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죠.
대항 요건은 아까 주택인도 이삿짐 풀고 주민등록 전이신고입니다. 그럼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생깁니다. 이길 0시. 다음 우선면제는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고 이거 받으려면 일단 대항 요건 갖춰야 돼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찍어야 됩니다. 확정일자 어디서 찍어요? 주민센터, 동사무소, 주민센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면 되지만. 다음 경매에서 최우선 받으려면 좀 이따 볼 법에 정한 소유액 보증금에 해당해야 되고 여기도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대항 요건은 세 군데 다 있네요. 여기 대항 요건 있죠. 여기 대항 요건 있죠. 세 군데 다 있네요. 그러죠? 그럼 확정일자는 어디만 있어요? 우선면제만 있으니까 외우세요. 예, 황우석. 예전에 서울대 줄기세포 박사 사기꾼 있었죠? 황우석 있었어요. 그래서 황우석 외웁니다. 얘는 성이 최씨라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는 대항 요건 아니에요. 확정일자는 어딘제만 필요하다? 우선변제만 필요하다. 그래서 황우석이 열심히 잘 나옵니다. 딱 헛갈리기 좋죠? 그래서 황우석이 오면 틀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박스에서 제일 166페이지 제일 밑에 대항력 있습니까? 그럼 대항력은 소유자 박혔을 때 쉽게 말하면 가로 열고 방 빼냐 안 빼냐, 쫓겨나냐 안 쫓겨나죠. 대항력 있으면 안 쫓겨나는 거죠. 없으면 방 빼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럼 대항력은 아까 주택인도 점유와 주민등록이었고 그럼 대항력은 다음날 0시 생깁니다. 그럼 요건 가져갈 시기가 매매와 경매 나눈다 했죠. 매매는 매수인 등기보다 빨라야 되고 경매는 말소 기준보다 빨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선면제는 자, 의의가 있죠. 우선면제 오른쪽 페이지. 자, 경락대금 중 보증금이죠. 보증금에 대해서 가로 열고 나보다 선순위 받고 나무가 있을 때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권리죠. 그러니까 선순위 받고 남은 돈이 많으면 내 보증금 전부 다 받을 수 있지만 선순위 받고 남은 돈이 없으면 보증금 다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이 이제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예요. 그 다음 소유액 보증금 최우선 면제권은 의의 보세요. 경락대금 중 보증금입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입니까? 일정액. 그 일정액을 좀 이따 최우선 변제액. 최우선 변제액에 대해서 다음 잘 보세요.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입니까? 최우선입니까? 우선이죠. 우선이죠. 그러니까 원래 법에는 최란 말이 없어요. 원래 법은 최가 없습니다. 여기도 그냥 우선 변제, 여기도 그냥 우선 변제예요. 그럼 시험에서 최를 안 써지면 내가 둘 중에 뭔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하기. 그럼 최우선이란 말이 여기 보증금 중 일정액이 나오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 일정액에 대해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그 말이 결국 최우선이죠. 나보다 날짜 빠른 저당권보다 우선 그 말이 결국 최우선이고 다음 소액보증금이나 소액 임차인 나오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최를 안 써지면 둘 중에 뭔가 내 스스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우선 요건은 소액보증금이고 대항 요건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우선면제권 날짜가 있는데 자 이제 주택임차인이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갖추면 우선면제권이 있죠.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다면 저당권도 우선면제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날짜가 빠른가 지금 다른 건 보지 않고 누가 날짜 빠른가 날짜 비교만 합니다. 둘 중에 날짜 빠른 사람이 돈 먼저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생겨요. 확정일자는 그날 효력 생겨요. 저당권 등기도 그날 효력 생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대항력 언제 생겨요? 다음날 21일 0시. 그럼 우선면제는 뭐가 늦어요? 21일 0시가 늦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21일 0시에 대항력도 취득하고 우선면제권도 함께 취득합니다. 21일 0시. 근데 얘는 20일. 누가 날짜 빨라요? 저당권이 하루 빠르죠. 그래서 얘가 먼저 받고 얘가 나중에 받는다. 다음 두 번째, 대항력은 21일 0시. 그럼 우선면제는 뭐가 더 날짜 늦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도 21일 0시에 대항력도 생기고 우선면제권 생깁니다. 저당권 21일이네요. 그럼 등기소 아침 9시 문 열죠. 여기 21일 0시. 그러니까 임차인이 더 빨라요. 9시가. 그래서 임차인이 돈을 먼저 받고 저당권이 후순입니다. 그 다음
대항력은 21일 0시. 우선 면제는 뭐가 늦어요? 25일. 그래서 대항력은 21일 0시, 우선 면제는 25일. 얘도 25일. 그럼 동사무소 주민센터 아침 9시 문 열죠. 등기소 아침 9시 문 열죠. 누가 먼저인지 몰라서 같은 순위, 동순위로 판단합니다. 다른 과목은 날짜만 비교해서요, 날짜만. 그 다음, 경매에서 최우선 만들려면 이 대항력 발생 시기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갖춰야 최우선 가능합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등기 전. 경매 신청 등기 같은 말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경매 등기 전이 됩니다. 여기는 경매 등기 전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서로 날짜 비교하는 거, 날짜. 여기는 날짜 비교예요. 근데 최우선은 저당권보다 더 빨리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가짜를 막기 위해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최우선 면제 해줍니다. 최우선 면제.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날짜 누구가 빠른가만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서로 상대적이에요.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사례 1번이 있습니다. 자, 사례 1번 보세요. 을이 경락받은 갑주택 권리관계가 제일 먼저 근저당권 A가 있고 주택임차인 B가 있죠. 그럼 B, 현재 대항력 갖췄죠. 5월 2일 0시에 대항력을 갖췄는데 확정일자는 안 찍었네요. 안 찍었다. 그 저당권 C가 들어오고 인제 B가 7월 1일 날 확정일자 찍었죠. 임차인 B는 5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있고 7월 1일 날 우선 변경권을 취득한 겁니다. 이 상태로 경매가 나왔다. 경락인이 을이죠. 을이 야 B 너 나가. 경락인 을이 B 너 나가 그래요. 그럼 B는 을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B는 을에게 대항할 수 있으면 안 나가는 거죠.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매는 뭘 거라고요? 1순위 저당권. 얘부터 이래 다 소멸합니다. 소멸해요. 그러니까 작가 그랬잖아요. 얘는 경매 안 나오길 밤마다 기도를 한다고. 경매 나오면 대항력 소멸해버립니다. 얘 소멸해요. 그래서 대항력 소멸했죠? 그럼 을이 나가면 B는 쫓겨난다. 그래서 대항력 없어요. 대항할 수 없다. 단, 이 B가 대항력을 갖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 저당권에서 이 제3취득자 대의변제 공부했거든요. A에 대한 채무자는 갑이죠. 갑이 채무자, A가 채권자죠. 그럼 B가 보기에 이 채권이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B가 갑 채무 5천만 원을 B가 대신 갚아버려요. B가 대신 갚으면 이거 없어지죠. 그럼 이제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돼요. 이게. 그럼 대항력 이제는 생기는 거죠. 이렇게 B가 선택할 수는 있다. 그걸 제3취득자 대의변제라고 3병유 사주에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안 했다면 B는 대항력 소멸해서 쫓겨난다. 그럼 이제 B는 쫓겨나죠? 대항력 없어요. 그럼 쫓겨날 때 경매 대가를 배당받는 겁니다. 아까 경비 최당 후 손으로 배당받아요. 그럼 이제 이들 중에 우선면제 누가 제일 빨라요? A가 제일 빠르죠, A. A가 빠르죠? 남은 거 있으면 B, C 누가 빨라요? C가 더 빠르죠? 남은 것은 C가 먼저 받아요. 그리고 남은 건 마지막 B가 받습니다. 근데 B가 꼴순이라서 보증금 만약에 전액을 변제받지 못했대요. 1억을 못 받았다. 그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까 못 받은 채 나가라 했죠? 갑에게 받아야 돼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못 받은 채로 쫓겨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사례 2번. 자, 사례 2번은 을이 경락받은 갑주택 권리가 있는데 여기 임차인 B가 제일 먼저 나왔네요. 그럼 대항력 5월 2일 0시에 취득했죠? 확정일자 안 찍어서요. 그 근저당권자 A가 있습니다. 이제 B가 확정일자 찍었다. 그래서 5월 2일 0시에 대항력 7월 1일 날 우선 면제권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경매 나와서 을이 경락받았어요. 경락인이 야 B 너 나가 그래요. 그럼 B는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안 쫓겨나죠. 2번이 말소기준 권리라 밑으로만 지워지죠. 얘는 살아남아요, 끝까지. 그래서 갑과 맺은 계약을 을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안 쫓겨나요. 그래서 경매시 B, 임차인 B는 경락인 을에게 자신 대항을 조항해서 남은 기간 살고 나갑니다. 그럼 나갈 때 누구에게 보증을 받아요?
경락인 을에게 이 빨강색 지오진에만 경락대금을 배당받아요. 얘는 안 지워졌으니까 경락대금 손대는 거 아닙니다. 얘는 나갈 때 을에게 따로 받아요. 을에게. 경락대금 손대는 거 아니다. 근데 B가 나갈 때 경락인 을이 보증금 못 내주면 그때 B가 을 주택을 다시 경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이게 알 듯 말 듯 어렵습니다. 이게 알쏭달쏭해요. 좀 자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자, 여러분 다시 실판 보세요. 이제 여러분 책은 168페이지 168 중간에 큰 4번 주택임차권 대항력 있습니까?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2번 있어요. 그럼 칠판 보세요. 자, 대항력권은 대항력의 성립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 계속 존속해야 됩니다. 돈 받고 나가는 그날까지 계속 존속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대항력권이 둘 중에 하나가 끊기잖아요. 둘 중에 하나 끊기면 이것도 끊기죠. 이것도 끊기죠. 그럼 세 가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돈 받고 나가는 그날까지 이건 죽어도 계속 존속해야 된다. 그래서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별로 없는데 예전에 한 5년 전만 해도 임차인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학원 서강세문이. 제가 아파트에 임차인인데 며칠 전에 집주인이 전화와서 주소 하루만 빼달래요. 왜 집주인이 전화해서 임차인에게 주소 하루만 빼달랄까요? 그렇죠. 그 주택에 임차인 우리 선순위로 대항력 우선면제가 있으니까 은행에서 갑에게 더 이상 대출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주소 하루만 빼달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루 만에 북한이 쳐들어오겠어? 하고 우리 속없이 하루 주소 뺐어요. 준출했습니다. 그럼 주소 빼자마자 대항력 우선면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이제 은행에서 저당권이 들어와요. 하루 만에 재전입. 하루 만에 재전입하면 이미 없어져 버렸죠. 그럼 재전입한 다음날 0시에 이제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면제 인제 생깁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경매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말속이 증거리죠. 저당권 밑에 대항력 소멸해 버립니다. 쫓겨난다. 그리고 이제 쫓겨날 때 우선변제 누가 빨라요? 은행이 빠르죠. 그럼 아파트에 약 80% 대출했다면 얘가 경락대금 다 받아가려면 얘는 10원도 받는 겁니다. 10원도. 순위가 늦으니까. 그래서 주소 하루만 빼주세요. 그 말은 너 죽어라 그 말입니다. 차라리 죽어버리세요. 절대 돈 받는 그날까지 이거 빼면 안 됩니다. 뺀 순간 이상합니다. 여러분 경매 보시면 알겠지만 꼭 여러분 이런 말 들었죠. 꼭 보험해야 가면 꼭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전엔 보험 사고 안 터지다가 그러죠. 안 그럽니까? 보험금 잘 낼 때는 절대 나한테 뭔 일 안 생겨요. 꼭 보험해야 가면 꼭 뭔 일 생깁니다. 그렇지 꼭 빼잖아요. 꼭 그런 집만 골라서 경매가 나와요. 꼭 이상합니다 이게. 꼭 그런 집만 골라 경매가 나와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경매 나오고 얘는 10원도 받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빼면 안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 계속 존속해야 돼요. 그 다음 168페이지 양괄호 2번 대항력 발생 요건은 반괄호 1번 주택인도 있습니까? 그럼 실판에서 갑주택을 을에게 임대차 했는데 임대인 동의 없고 을이 다시 전대차에서 전차인 병이 주택을 직접 점유합니다.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대항력도 임차인에게 생겨요. 임차인에게 생기면 병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겁니다. 동의 얻었으니까.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려면 대항요건을 갖춰야 되죠. 대항요건은 주택인도가 주택 점유예요. 이사한다. 그리고 전입신고해야 되죠. 주민으로. 그러죠? 대항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현재 임차인 주택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간접점유하죠. 점유하면 무조건 간접점유에 포함된다. 문제는 전입신고를 앞으로 해놨어요. 전입신고를 앞으로 해두면 대항력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이 집에 살아요? 안 살아요? 병이 살고 안 살죠? 우리 살지도 않은데 앞으로 전입신고하면 이거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제재받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위장전입. 대항력 안 생겨요. 전입신고만큼은 실제로 사는 전차인 명의로 해야만 그래야 을에게 대항력이 생기고 병도 따라서 보호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다 지으세요.
전인신고 누가 앞으로? 직접 점유자 또는 전차인 다 지읒이요. 지읒다. 그래서 전인신고는 누가 앞으로 한다? 전차인 또는 직접 점유자. 그래서 반가를 본 주택인도 셋째 줄에 밑줄 2개 있죠? 그대로 외워요. 전차인 다음에 주민등록 또는 직접 점유자 주민등록. 이게 상인법으로 가면 상인법은 전차인이고 거기가 사업자 등록이에요. 상인법은 전차인이고 뭐다? 사업자 등록. 똑같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반가로 2번 주민등록이 있는데 전인신고해야 되죠? 그럼 동그라미 1번은 밑줄 가족 주민등록 포함해줘요.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뭐까지 해야 된다? 수리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공시가 주목적 공시. 내가 신고했는데 공무원이 그냥 퇴근해버려요. 그럼 도달해도 공시돼야 안 돼요. 공시 안 되면 대학은 안 생겨요. 뭐까지 한다? 수리까지 해서 제3자에게 공시가 되어야 그래야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 오른쪽 양가로 2번 대항력 내용이 있습니까? 그럼 반가로 1번 보세요. 아까 대항할 수 있다가 뭐였죠? 승계한다. 그래서 반가로 1번 임차주택 양수인 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한마디로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그 대항력 있다였죠. 그 다음 이제 잠깐 칠판에 보세요. 이거 이제 요약집에 없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3가지가 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외웠죠. 기숙사는 여기가 상관없으니까 기숙사는 다가구 있어요 없어요? 다가구로 뭡니까? 단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연세대 외웠어요. 서울의 연세대학교였죠. 연세대 외웠어요. 공법에는 연세대 기숙사 하면 돼요. 기숙사. 이건 주인법과 상관없습니다. 그럼 전인신고할 때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다가구는 소유권이 하나니까 동호수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집업만 적어도 대항력 인정해 줍니다. 공동주택은 소유권이 여러 개라 동호수까지 적어야 대항력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연세대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죠. 지금 이제 반가로 2번 보증금만한 채무 면책적 이전이 있는데 자 아까 대항할 수 있다가 뭐였죠? 양수인이 양도인지 승계한다. 이것이 아주 잘 나옵니다. 갑주택을 을가 임대차 있어요. 임차인이 계약 전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하고 임차권 취득하고 대항력까지 취득했습니다. 그럼 자 을은 현재 갑에게 3억을 받을 수 없지만 기간 끝나면 보증금 만한 채권이 있죠. 그런 상태인데 병이 을의 채권자예요. 을이 돈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이 을이 뭐 가진 거 있는가 알아봤더니 아직은 달라 못하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3억 받을 채권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병이 가압류했습니다. 가압류. 그럼 자 보세요. 보증금 만한 채권에서는 갑과 을 중에 누가 채무자죠? 갑이 3억 내줄 채무자, 을이 3억 받을 채권자죠. 근데 병이 그걸 가압류했잖아요. 그럼 병이 보기에 을이 내 채무자고 갑이 또 을의 채무자죠. 그럼 병이 보기에 갑이라는 사람은 내 채무자의 돈 줄 채무자입니다. 다시 병이 보기에 갑이라는 사람은 나의 채무자에게 돈 내줄 채무자예요. 그 자를 제3채무자랍니다. 제3취득자 아닙니다. 제3채무자 그래요. 여기서 주택이 정의에게 팔려서 정의 소유권 등기합니다. 아까 대항력 있다가 뭐였죠? 양수인이 양도인이 승계한 데서 양수인청이 양도인 갑주의를 승계하는 겁니다. 다시 대항력 있다가 뭐예요? 양수인청이 양도인 갑주의를 승계한다. 그래서 양수인이 제3채무자 지위 승계합니다. 그래서 정을 여기다 대입하랬어요. 따라서 병도 이제 가압류 효력을 갑이 아니라 정에게만 행사해야 돼요. 병도 가압류 효력을 정에게만 행사해야 된다. 왜 그래요? 정이 갑질을 다 승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아까 대항력 있으면
병에게 보증금 받는다 해서 양수인에게. 그다음 지금 여기 하는 겁니다. 자, 주임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자, 이 말이에요. 주임법상 대항력 갖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양수인청이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답니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 병은 정에 대해서만 가압류력을 주장할 수 있다. 갑주의를 정의다 승계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시험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받는다. 아까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분. 그 임대인은 면책된다, 소멸한다.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이고, 반가로 3번 시기납과 매매와 병론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5번 보증금 보호에서 이제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 양가로 1번 보증금 우선면제권이 있고 1번 의의가 있습니까? 그럼 책 보세요.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가 임대차 계약상에 확정을 제거한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 가로 열고 동그라미 칩니다. 대지 포함 동그라미.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대지 포함이. 대지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임법, 상임법 똑같아요. 그냥 우선면제나 최우선면제 똑같습니다. 이 냈다다 다 대지 포함이에요. 냈다다 뭐다? 대지 포함. 그럼 지금 동그라미 쳤죠? 앞으로 3번 드실 거예요. 대지 포함에. 앞으로 대지 포함에 동그라미 3번 드십니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시험이 잘 나와 이거. 이게 엄청난 권리입니다. 대지 포함.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대지 포함.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69페이지 제일 아래 반가로 2번 금융기관 등의 우선면제권 승계가 있습니까? 이게 법에 생긴 지 몇 년 됐는데 이상한 게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이상하면 내 시험이 안 나오는 게. 그래서 자,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 보세요. 갑주택을 우리 임차했는데 계약기한 2년에 보증금 5억을 주고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럼 임차인들은 보통 내 전재산 보증금 다 주고 사는 겁니다. 월세 안 주려고 내 전재산 다 가백이 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은 가백에 맞게 5억밖에. 근데 우리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합니다. 큰 돈이 필요하면 갑이 5억 줄까요? 갑도 여유 5억은 안 주겠죠. 그때 우리 현재 임차권도 있고 아직은 가백에 5억 달라고 못하지만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거든요. 그 채권을 위해서 우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춰서 우선면제권 취득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는 기간 끝나면 5억 받을 채권을 어디에 맡겨야 돼요. 근데 누가 이거 맡겨도 돈 안 줍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신설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보증금 반환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잖아요. 그럼 금융기관은 이 우선면제권을 승계한다는 규정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5억 받을 채권을 은행에 팔면 은행에 사고 돈 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저 주택에 경매 나오면 은행이 대신 우선면제 받을 수 있거든요. 이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자, 개인이 아니라 사인이 아니에요. 금융기관이 우선면제권 취득한 임차인은 보증금 채권을 계약으로 매수한 경우에 양수한 금액 범위 5억 범위에서 금융기관이 우선면제권을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받고 돈 주는 거죠, 이렇게. 왜 그래? 경매 나오면 은행이 우선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규정을 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대신 오버하면 안 됩니다. 오버. 동그라미 2번 오버하면 안 돼요. 다만 있죠? 다만 금융기관은 우선면제권 행사기에서 임차인을 대리하는 대회에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어요. 금융기관이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 오바지 마. 그냥 경매 나오면 우선면제만 받으면 되지 네가 직접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법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 반가로 3번 경매위반 임차권 소멸이 있습니까? 자, 책을 보세요. 임차권은 임차유태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 그 임차주택 경락요에서 원칙 소멸한다. 원칙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그 다음 말 동그라미 쳐요. 밑줄에. 대항력이 있는 동그라미 쳐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소멸하지 않는다죠. 그러죠?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방금 동그라미 친 대항력 있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방금 동그라미 밑줄 대항력 있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주택인도와 주민으로 했단 말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대항력 있는 이란 주택인도와 주민으로 했단 말이 그 말이 아니라 말소 기준보다 더 빨랐단 말입니다. 경매니까 경매. 경매는 무조건 말소 기준 원리. 이건 그냥 주택인도 주민으로 했단 말 아니라 그게 말소 기준보다 더 빨랐단 말이에요. 느리면 대항력 소멸하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까 앞에 사례 1번, 2번 중에 어디를 말해요? 아까 167페이지 사례 1번, 그 다음 페이지 사례 2번 있죠? 둘 중에 몇 번을 말해요? 사례 2번. 사례 1번은 대항력 소멸했잖아요. 사례 2번이 대항력 끝까지 살아남았죠. 그래서 여기서 대항력 있는 이랑 단순히 주택인도와 전이 신고했단 말이 아니라 그 일자가 말소 기준보다 더 빨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살아남으니까. 그 다음 이제 다시 170페이지 오세요. 지금 뭐가 지금 알뜻말뜻 막 넘어가죠? 원래 이게 좀 이러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 아무튼 복습하셔서 좀 공부하셔야 돼요. 170페이지 양괄호 2번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가 있습니다. 그럼 1번 의의가 있습니까? 자, 소액임차인은 다시 동그라미 쳐요. 대지 포함 동그라미. 대지 포함한 임차주택 경매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다목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경매신조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추라 했습니다. 밑에 반괄 2번 박스가 있습니까? 그럼 박스가 자 이게 금액이 올랐어요. 오늘 프린트 하나 받으셨죠? 오늘 프린트 봐보세요. 받으신 거 한 페이지. 프린트는 책에 잘 붙이던가 해도 돼요. 오늘 문제 말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있어요. 제일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에. 찾았습니까? 제일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에. 찾았어요? 그럼 제일 밑에 제일 위에 1번 요약집 몇 페이지 써 있죠? 그걸 170으로 좀 바꿔, 죄송합니다. 170페이지. 수정상을 또 수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170페이지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반가로 2번 잘 보세요.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 변제액 그리고 뭐라고 써있죠? 차임액스. 월세는 보지 않아요. 보증금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월세는 보지 않고 소액 최우선 판단할 때 보증금만 판단한다. 근데 이게 좀 있다. 상인법에서는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다시 최우선 판단할 때 상인법은 월세 곱하기 100을 해요. 근데 주인법은 월세를 보지 않는다. 그게 가장 큰 현저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법을 전두환이 만들었다 했죠. 1980년부터 화폐 가치가 상승하니까 금액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5월 11일 날 또 금액이 올랐어요. 그럼 서울은 얼마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죠? 1억 5천 이하. 그중 얼마까지 채워서 받아요? 그 일정액이 5천 이하, 5천까지. 무조건 5천이 아니라 5천 이하까지. 그 다음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세권역 가로열고 서울은 제외를 했죠. 그러니까 서울도 과밀역세권역이지만 서울은 그 윗칸으로 가니까 여기서 제외한다. 다음 세종시, 용인시, 화성, 김포시 있습니까? 세종특별자치, 용인, 화성, 김포시. 요즘 공보 교수님 세종시 아파트 올랐다 요즘 자랑하네요. 맨날 아파트 몇 개라고 맨날 아파트 올랐다 자랑하죠. 나. 요즘 안 한가 이제 많이 써먹었구나. 맨날 올랐다라 했나. 아무튼 여기는 얼마 이하가 소액임차니요? 1억 3천이야. 그리고 얼마까지 최우선? 4,300까지. 다음 광역시가 가로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세권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한다 그랬죠. 다시 가로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세권역에 포함된 지역이 인천광역시. 인천은 광역시지만 윗칸으로 올라가니까 여기서 제외한다.
다음 군지역도 제외 그랬습니까? 군지역은 밑에 그 밖의 지역으로 내려와요. 군지역은 어디로? 그 밖의 지역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제외한다. 그러니까 광역시 밑에 군이 있죠. 광역시 아래에 군 어디가 있어요? 인천광역시 광화군 들어봤죠? 옛날에 박근혜 지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들어봤죠?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보셨죠? 여러분? 용공사무, 해공사무 있는데 그런 데는 다 광역시도 군이 있으면 뭐 들어간다? 그 밖의 지역. 그러니까 여기서 제외한다. 제외. 그리고 안산, 경기도광역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있습니다. 여긴 7천 이하가 소유임차인이고 2,400개 채워서 만든다. 월세 안 본다 그랬어요. 이천시가 들어왔죠? 평택시 들어왔고. 여러분 이천시 들어봤어? 이천시? 이천시가 그저 쌀 유명하죠? 작년인가 큰 화재 났죠? 작년인가. 그래서 이천시만 경기에서 개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천시에 투자를 했어요. 이미 엄청 올랐어요. 지금 여기가 올라왔어요. 이미. 제가 어디가 오를지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산 적 없어요. 돈 없어가지고. 아무튼 여기 제가 오를 거라 예상했거든요. 올랐어요. 엄청 올랐어요. 여기까지 이미 들어온 거예요. 여기까지. 아무튼 여기 7천 이하고 소유임차인 2,300 값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얼마죠? 6천 이하, 2천만 원까지. 그럼 전주시는 어디 들어가요? 전라북도는 다 그 밖의 지역이죠. 그럼 이제 전주시에서 보증금이 6,001만 원이에요. 보증금이 얼마? 6,001만 원. 그럼 얼마까지 최우선 받나요? 1,999만 원까지? 10원 못 받습니다. 만 원 때문에 10원 못 받아요. 딱 6천까지만 소유임차인이고 2천. 여기서 1원만 초과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변태 같아요. 보증금 꼭 6,001만 원 달래요. 변태 같은 놈이. 그럼 만 원은 그냥 가지라고 줘요. 만 원 가지라고. 계약서는 6천원으로 써요. 그래야 최우선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단돈 1원만 초과해도 최우선 15도 받습니다. 그 다음 박스 밑에 책으로 오세요. 박스 밑에 단가로 3번 최우선 면제 내용이 있습니까? 이건 최우선은 제한합니다. 동그라미 1번 최우선 면제 대상 보증금액이 주택가액 대지 포함 동그라미 2분의 1 초과한 경우에 주택가액에 다시 2분의 1을 동그라미 칩니다.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해서 최우선 면제 있다. 2분의 1이 무슨 말인가 좀 있답니다. 동그라미 2번 시험에 잘 나와요. 점포 및 사무실은 상가죠. 상가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밑줄 나오죠. 주거용 건물 주택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 동그라미. 이 임차인은 주택 임차인이요, 상가 임차인이요? 주택 임차인이죠. 그럼 주임법 보호된다. 임차인 소유 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중 일정액이니까 최우선입니다. 다시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 최우선이에요. 일정액을 근저당권보다 우선이 최우선을 말한다. 우선이 뭐다? 최우선. 여기 일정액이 있으니까 최우선 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차이니까. 자, 그럼 다시 우선 면제는 대항요건 확정일자고 최우선은 소유액 보증금과 대항요건인데 아까 이렇게 했죠? 주임법, 상임법 똑같다.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다 뭐 포함? 대지 포함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 급할리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제 출발 보세요.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 주택이 있는데 이걸 을과 임대차 했습니다. 근데 주택이 미등기여도 주임법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미등기라 토지만 대지만 경매에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 우선 변제나 최우선 요건을 갖췄다면 이 대지 경매 대가에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왜 받을 수 있어요? 법에 대지 포함이라고 써놨으니까 받을 수 있다. 이제 판례입니다. 자, 문제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토지 주택이었는데 임대차 후 세 번째로 갑입형에게 토지를 세 번째로 팝니다. 그래서 임대인 토지가 아니라 제3자 소유 토지가 경매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 대법원은 우선 면제 최우선 받을 수 있다. 이게 판례예요. 판례. 빨강색이 판례. 그다음에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토지였죠. 그 후에 갑이 파는 걸 을이 막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받을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법조문, 빨강색이 대법원 판례예요. 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또 하나 한번 있죠. 첫 번째 밑줄은 뭐죠? 대항 요건 및 확정을 작가준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 그렇죠. 우선 변제권. 두 번째 밑줄이 소액의 최우선 변제권. 둘 다 그 밑줄.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했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 이 병에게 양도돼요.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우선 변제 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밑에 밑줄, 미등기도 똑같이 다 적용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례번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서울에서 만약에 이제 금액이 5월 10일 날 1억 5천 올랐죠. 이게 근데 전두환 정권부터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2018년 9월 18일 날 소액 임차인이 1억 1천만 원이야. 그중에 3,700가에 최우선 받았고, 얼마 전에 1억 5천으로 올라서 최우선 5천만 원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서울에 주택을 약 15평짜리 3층 주택을 지었어요. 15평짜리. 이게 주택이 아주 적죠. 돈이 필요해서 은행한테 6천만 원 대출받았습니다. 언제 받았냐면 2018년 10월 1일 날 저당 설정하면서 6천만 원 대출받았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3명 들어왔는데 C는 보조금 1억 2천, B는 7천, A는 5천만 원 들었어요. 이들이 3명 다 얼마 전, 올해 6월 1일, 한 10일 전에 3명이 들어와서 대양록과 확정일자 다 치르겠습니다. 그럼 대양록 우선 면제권 있죠? 근데 이들이 들어오자마자 재수없게 오늘 이게 경매가 나왔다. 들어오자마자. 지금 20일도 안 지났죠. 그럼 자, 여기서 최우선 면제 받을 소액 임차인 누굴까요? 이제 오늘 경매 나왔으니까. 경매 나왔죠? 그럼 최우선 면제 받을 소액 임차인 A, B, C 중에 누굴까요? A, B입니까? A, B, C입니까? A, B입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항상 무조건 뭘 바로 경매는 말속이지, 경매는 무조건 말이에요. 이 초당권 이게 말속이 증거리죠. 그럼 은행은 2018년 돈 빌려줄 때 얼마 전에 1억 5천으로 오를지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때 금액을 봐야 돼요. 이 K은행은 이 금액을 실려고 돈 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1억 1천 이하만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럼 누가 소액 임차인이요? A, B만. 월세 안 본다 그랬으니까 AB만. 그러면 이게 주택이 1억 2천에 경매되면 아까 책에 2분의 1 또 넘쳤죠? 최우선 면제는 경락가 2분의 1까지밖에 안 해줍니다. 이거 다 해줘버리면 이보다 훨씬 날짜 빠른 은행이 돈 못 받을 줄 몰라요. 그래서 얘들보다 날짜 훨씬 빠른 선순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우선은 제한시켜야 되고 2분의 1값밖에 안 해줘요. 그럼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을 AB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AB는 보증금액은 서로 다르더라도 3,700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1대1로 나눠줘요. 6천만 원을 똑같이 3천만 원씩 최우선 면제해줍니다. 그럼 이제 경비 최우선 했죠? 최당 5, 이제 우선 면제예요. 그럼 얼마 남았죠? 6천만 원 남았죠? 이제 우선 면제. 그럼 이 부동산에 우선 변제권자 4명 있죠? K은행과 ABC. 그럼 K은행과 ABC 누가 날짜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이거 6천만 원 딱 받으면 되죠. 그리고 끝입니다. 1억 2천에서 6천만 원 최우선 면제해주고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은행 6천만 원 받고 딱 끝이에요. 남은 6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 올랐다고 지금 중개사무소 막 난리 났어요. 어머 이제 당신도 소액에 해당하겠네. 안 그럽니다. 선수의 저당권이 날짜가 바뀌나요?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중개사무소가 난리 났어요. 어머 소액 임차는 엄청 늘었네. 안 늘어요. 왜 그래요? 이 초당권 날짜가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죠.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의 최선수의 초당권 이게 만약에 2001년이라면 아니 2000년이라면 그 전전전 2000년 걸 봐야 돼요. 2000년 거. 그러죠? 그래야 누가 소액인지 압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10분 쉬고 차임 등 증감 청구하겠습니다.